안내는 안 찍어. 안내는 몰라. 아니 저기 매네요 앞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 손장사요? 하나, 둘. 그냥 바깥에다 세워놓고 하시는 네. 1972년에 이걸 조수해야 되잖아. 근데 절터는 큰 절터는 그다음에 1898년? 여기 거둘 때 한번 조수를 했어. 나도 모르겠네. 왜요? 보다 오히려 뭐 옛날보다 더 모해졌지 뭐. 그래요. 오늘 처음 봐서 그러나. KBS, MBC, SBS 다 방영을 해. 이거 한 번만 나오면 말씀 사홍성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하냐 신경 모시겠습니다. 신미대사, 백악관자 신미대사께서 훈민정음 창제 주역이 신미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자마자 제가 월성 스님께 전화를 드리고 즉시 북천함에 스님을 찾았습니다. 수암 실기를 통해서 백악준자 신미대사는 지편원 학자로서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왕조실록을 더듬었습니다. 어느 구절도 신미대사께서 세고 기록과 제주도 보관사에서 나온 신미대사께서 직접 기술하신 부적에 신미 스님이 이 이름 명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뒤를 보면 진언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우리말 뿌리 실담어 대사전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130만 자에 달하는 사전을 실담어로 기록하면서 내려오다가 입각해서 기술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부터 3년 전에 원가 선종석부라고 하는 이 고귀한 고전을 제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의 여중동 교수가 보관하던 소장하던 영인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훈민정음이 정통 3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시기 8년 전에 이미 풀경을 언해한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거부터 30년, 50년 후 세조 2년이나 세조 12년에 능엄경 언해를 신미대사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전 책수로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그 언해본을 제가 입수해서 그 언해에 기록된 그 표기 방법과 정통 3년에 기록한 언해 방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반포하시기 8년 그 이전에 이미 신미대사께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또 확정하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창제후 반포하신 후 동국정원을 3년 후에 저술하셨는데 동국정원에 기록한 그 표기 하나하나가 정확히 신미대사께서는 능엄경 언해에 그대로 갖다 기록해놨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도 그 언해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증을 내렸습니다.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8년 전, 10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거 훈민정음으로 다시 시험하고 전문성과 그 효용성을 시험했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신미대사 학조 스님에게 말을 타고 역말을 타고 궁궐을 드나들게 허락합니다. 영의정 사의정 배신이라 할지라도 궁궐문을 저 바깥에서 내려서 궁중에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대사 학조 스님께서는 역말을 타고 궁중에 드나들며 세종대왕과 아련하고 훈민정음 그 자체에 관해서 성공적인 완성을 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감히 스님께 그 당시 불승유정책에 그 지성하던 그 당시에 누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왕후 승하신 후에 복천사 대세기보살 관음보살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어디 가정타령이냐, 뭐가 우기세냐, 어찌하여 회각존자냐. 그 회각존자 비리상은 원흉무의 선교종 도청섭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원은 세종대왕께서 이미 정하신, 선왕께서 이미 정하신 사원이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종께서는. 그러면서 그 사고를 제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고 억천만법에 이 세상에 누가 와도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라. 바로 왕사라고 칭해도 강한이라고. 그 당시에 억불승유정책 그 엄청난 사건에서 스님에게 이와 같은 사고를 내리시고 왕사라 해도 선왕께서 불르라 하면 강한다 하고 모든 유신들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회각존자 신민대사의 대강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책이 되는 대로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월성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신미대사의 그 자료를 수집하시고 엄청난 그 노력으로 제가 그 월성 스님의 그 노고의 대가로 거기에 힘입어서 이 조그만 저수를 완성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감사드리고 월성 스님이야말로 신미대사의 화신으로 오신 그러한 성스러운 스님으로 제가 너무 감격해 맞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준비한 회각존자 신미대사에 대한 송축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며 신미 정음청 학사이지더니 겸손하고 청정한 그 마음 광채이더라. 회각존자 신미대사 억천만급의 한번 이 세상에 나타시며 실다모 칠음 아설 순치 반설 반치 사성과 천인지의 삼자와 가해 권리에 따라 참호를 맹거라 내시며 칠음 탄생 흑두 칠성이 거론이듯 정음 창제를 호필한 공덕이시여 그는 지극하신 성자시여 부다 부처님의 회광이더라. 세종대왕의 정음 창제의 성원이 찬란하게 온 우리에 비치시며 오직 신미대사 정음 창제 주역 다만 부처의 화신일러라 청사에 영원토록 해인되시며 강성훈 박사 개수근서 불기 2552년 단기 4341년
7월 29일 회수 근정 확정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언제가 봄에 편하면 스님을 찾아뵈는 스님께서 신미 스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스님의 어떤 그 한글에 대한 업적이 편찬되지 못함에 대해가지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신미 스님의 어떤 업적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역사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강상원 박사님으로부터 신미 스님의 업적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기쁩니다. 기쁘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강동원 박사님 건강하시고 이 일을 더 널리 알리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제가 본사 주지로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북한에 3개월 꽤 여러 해 됐는데 어떻게 신미신하고 무슨 인연이 됐는지 저는 뭐 사학과도 아니고 그런 뭐 학문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신미에 대한 그 뭐 자료가 저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쓰기 때 보니까 상당히 그 거룩한 스님이 안타까운 세상을 세상 살았는데 업적은 대단하거든요. 대단하지만 누구로 인해서 그랬는지 전혀 이 세상에 바뀌지 않고 여러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새로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세종대왕을 치기 올려서 해놓고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실록에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증거는 한글을 저속평가 했다는 유생들이 그 저속평가 하면 자기네들이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증거를 내세우고 네 번째는 세조가 이 속리산에 오는 길입니다. 어째서 이걸 왔느냐면 우리가 이제 단종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올라있다가 이제 병을 얻지 않았습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약을 먹어도 뛰지도 않고 온갖 힘을 다 받아 죽고 더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용상도 뽑고 싶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도 도망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한글 편찬할 때 신미신 생각이 납니다. 그건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한글을 이런 주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세종대왕 주문이 학자들을 모아놓고는 무슨 주문이냐면 우리가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농사 지면서 산에 나무를 하면서 풀을 깎으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이걸 하나 만들자. 이 쉽게 만드는 게 세종대왕의 주문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아니 좋은 글을 두고 뭐 때문에 새로 이렇게 어렵게 작상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불평이 많은데 신미심이 딱 생각할 때는 그분은 이제 검도 잘 알지, 불서도 알지, 유서도 알지 3개월이 능한데 한마디 생각해 볼 때 쉽게 하려고 그러면 뜻글이 아닌 소리글로 해야 되겠거든. 당신 경험으로는 그래 이건 소리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벌써 세종대왕 딱 알아채고
집행전에서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소리로 주장을 하면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요새 여당, 야당 뭐 뒤집잡고 싸우는 식으로 뒷다리 잡고 이 악성사가 안 되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수양대하고 남평대하고 묶어서 내 대신 지금 좋아서 이 글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학교 학년 5분이 그거는 저는 봅니다. 그 증거로는 실록을 보면은 신미 대사에게 안평대군이나 수양대군은 절을 3번씩 하고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만날 절에 가서 불교이나 뒤다보고 있다고 그런 비아장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바로 강변을 하셨다는 얘기가 봅니다. 전전이 서울 근교에 있는 절로 다니면서 그걸 횟수로는 4년간 만 3년에 걸쳐서 강변을 한 겁니다. 여기 신미 이런 거에 세주가 온 거는 한글로 인연이 돼서 당신 몸이 아주 괴로운 병을 어디서 가지고 약을 써서 치료 안 되니까 힘이 와서 그 뭐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 와서 이제 3일간 법문 듣고 3일간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실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주가 이거 오후까지는 기록이 되는데 당일 와서 오전에 와서 오후 신세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저녁이 아닌 것이죠. 뭐 아니냐면 여기 이제 복천보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용이 세조가 여기 왔을 때 빈소시를 시켜가지고 얘가 여기 온 내용을 기록에 냉기를 해가지고 쓴 것이 그 자리에서 쓴 것이 복천보장입니다. 그러면 복천보장이 그게 첫 근본이 안 되겠어요? 실록은 그걸 보고 필사본 해감이란 말이에요. 필사본 해감이니까 이게 우선이죠. 복천보장이. 복천보장에는 분명히 3일간 기도하고 3일간 법문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록에는 대일 신시의 방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라고 하면 전부 깊은 산맥에 갖다 놨는데 뭐 때문에 산맥에 갖다 놓은 이유는 공정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할 때 이렇게 간섭받기 싫어서 우리 한게 공정을 피하기 갖다 놨는데 산맥에 갖다 놔서 그런 거짓불의 역사를 만들어놔서 이걸 우리가 실록인 줄 믿겠어요? 복천보장이 분명히 우선이에요. 여기서 바로 기록한 게니까. 그걸 보고 필사본 해가면서 사실대로 안 오고 대밀로 왔다 간 걸로 기록이 돼요. 그 노정기를 보면은, 실록 노정기를 보면은 한 달 5일 걸렸어요, 왔다 간 게. 실거에 왔다 간 게. 한 달 5일 걸려서 왔다 가면서 몇 시간 얘기하려고 여기 왔겠어요? 이런 정도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하고 안평구경에 왕 시절이 아니고 이제 안평대문하고 수양대문 시절에 한글 하면서 이제 신미심을 알게 되고 도덕과 실력을 그때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못해서 이거를 뭐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산집인데 그 세보를 한번 12분짜리 복사해서 가오. 아니, 금방 가져왔는데, 거기서 놀란 사실은 득총호 세종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고, 지편을 학살한 게 나와. 또 매월당이 하루 친구로 갑자기 스님하고 많이 다녔는데, 매월당의 아니, 유사한 무생들에 소개를 할 때는 불중 서민이라고 써요. 그런 내용이 전부 나와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그렇게 못했을 뿐 아닌데, 너무 조건을 건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에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책에서 일체 4개월 일체 한글하고 희귀를 완전히 경계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너무 3번은 손댈 수 없으니까 3번에만은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5번째 증거를 되는 거죠. 문헌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뭐냐? 6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민 경험이 그럼 뭘 모체해서 생겼느냐.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그냥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무엇을 모방해서 만들었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모체가 뭐냐고 생각할 때 누구든지 요새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 검수해서 나왔다고 해요. 80%
99%가 지금 범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범서에서 한글한테 갖다 썼느냐, 인용했느냐? 성삼문 씨가 했겠어요? 정인기가 했겠어요? 신숙주가 했겠어요? 유생들은 범서에 대해서는 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은 학자들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범서를 아는 분은 오로지 심리신부였어요. 그러면 심리신이 범서를 갖다 인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6가지를 간접적 증거로, 역사에 있는 걸 이상으로 간접적 증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아는 사정을 가끔 하게 되면 저도 관심을 내고 가끔 또 합격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강성 박사님이 아주 내 말을 깊이 이제 새기고, 당시 또 한글과 실담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책을 몇 권 쓰셨어. 쓰시면서 그걸 보니까 두이 넘는 책을 쓴 거예요. 한글을 누가 갖다, 실담을 누가 갖다 인용해서 한글을 모르고, 한글이 실담에서 나왔다는 걸 알지, 주인을 모르고, 뒤에서 책을 쓰시다가, 이제, 뭐에 심의, 한글 뭐냐, 할 때, 실담에서 갖다가 인용했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주인공, 그때서 찾은 것이죠. 이번에 쓴 책은 주인을 찾아서 쓴 글이니까 아주 잘 됐어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 올 때에는 강박스님으로 인해서 신미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저 책을 봉헌한다는 가보자 이라고 썼으니까 이 중에는 다른 종교인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거룩한 우리가 을에 인사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목탁에 맞춰서 절 3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한 장 더요? 모터차가 사람은 그냥 여기다 지금 설립하려고 저 수정초등학교 그 교문 앞에요. 이 전리 이 최고 학자들입니다. 한게 어떤 뭐 역사 교수나 박사보다 더한 이 학자들이에요. 저한테 이 교수님 신미대사 또는 저 오래된 다시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또 메시지 초상한 게. 그건 아주 그 당시에 신비심하고 김소원 씨 대단한 분이니까 자손들이 초상을 그려서 그 정확히 544년 전에 그리진 겁니다. 그럼 내가 저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지. 사진 찍는다고. 대전, 옥천. 얼마를 봐야지 복잡한 아 이게 저는 이제 먹는 건 저부터 자시고 예. 이것이 바로 제일 하다고 바의 틈 속에서 나온다 그죠? 제일 하다보니 속을
아니, 저 보세요. 이거 봐. 바위에서 밑에서 물 나오니까 우리 유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바위에서 물 생긴다 그랬지? 아니 그게 금성수라. 네, 금성수이. 네, 저장을 하고. 아니, 맨발 벗고 갖고 왔죠, 지금. 저는 안내판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민 교수님. 다 했으니까. 학교 진입 건데, 이 탑 세우고 30년 후에 학교 진입. 시행자. 방학. 대사님이 박천에 엄마. 여기 상주에 계셨어요. 여기 그냥 연수할 때까지 여기 계셨어요. 대양만 안 보이고 여기도 가지를 딱 붓은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면 스프레이 따라서 가지가 싹 들어가면 글씨가 싹 보여. 그치? 그러니까 열받으면 이 정도 같은 게 이렇게 튀겨.
근데 지금 팍 들어가. 여기 딱. 가지를 나무를 이쪽으로 펴줘서 이런 거 같아요. 계속. 네.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잠깐만요. 약간 역광이네. 하나, 둘,